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나눔? 나누다? 우리가 나눔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눔? 내가 가지는 걸 남한테 주는 건가? 근데 나눔이란 게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을 준다고만 생각을 하면 가진 게 없으면 나눌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나눔을 실천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실천할 거라고요. 이거 나는. 실천할 거라고. 근데 선생님들 아까 저랑 같이 나눔을 실천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야기 나누. 이야기를 나누다. 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미소를 나누다. 그리고 저렇게 쳐다보면서 눈빛도 나눴죠. 그쵸? 우리 사실은 일상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굳이 뭐 돈이나 물건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서로 눈빛이나 자리를 내놓거나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퀴즈! 남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너무 쉽죠? 네, 나눔 활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부 또는 기증인데요. 우리가 기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TV나 뉴스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아름다운 가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어떻게 기부를 할 수 있나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옷이나 또 가방이나 신발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이나 그런 물건들을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제 더러운 것은 닦고 고장난 것은 고치고 해서 이렇게 다시 손질을 해서 이런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판매를 하면 뭐가 생기죠? 그쵸, 돈이 들어오죠. 수익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나눠주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아름다운 가게 매장 사진인데요. 결국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쓰니까 자원 순환도 되고 또 그 수익금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까지 도와주니까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석이조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환경도 지키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기증을 해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쓸 수도 있지만 정말 옷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낡아서 이거는 다른 사람도 못 쓸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재활용이죠. 아까는 우리가 다시 쓰는 것은 재사용이지만 이제 더 좋은 물건으로 만드는 것은 재활용이죠.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 기증받은 물건들 중에서 폐기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기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폐기하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또 버리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좀 더 좋은 물건으로 재탄생을 시켜보자.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다시 날게끔 도와주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에코파티 메아리예요. 아름다운 가게 안에서 재활용하는 그 브랜드 이름인데요. 이제부터 저희 상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멋진 가방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현수막.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면 현수막 굉장히 쉽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현수막은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 색깔도 화려한 걸 쓰고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걸로 현수막으로 만드는 가방은 굉장히 색깔도 화려하고 또 글씨나 패턴 때문에 디자인도 독특하게 완성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소파나 이제 가죽 제품 만들고 남는 짜투리 가죽을 기증받아요. 그래서 여기 그 갈색깔 가방 보이시죠? 첫 번째. 그거는 가죽 자켓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가죽 자켓 주머니 부분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이게 이 가방만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입던 가죽 자켓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전혀. 이런 가방도 있고, 뭐 필통도 있고, 뭐 지갑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건 너무 잘 만들어서 원래 무엇이었을지 잘 모르시겠죠? 무엇이었을까요? 옷, 자켓, 저 회색깔. 맞아요. 저거는 우리 아빠들이 자주 입는 양복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양복으로 만든 것 같지 않죠? 원재료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게 다 재활용을 한 제품이다. 굉장히 디자인도 괜찮죠? 그리고 그 밖에도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아실 거예요. 나무 종이로 만든 연필, 신문지 연필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밑에 양말은 저희가 뭐 인형을 만들거나 다른 뭐 제품을 만들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실들도 우리는 아껴보자 해서 버려지는 남는 실들을 엮어서 만든 양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조금씩 한 양말에도 색깔이 미세하게 다르죠. 짜투리 실을 계속 엮어서 만든 거고 요 옆에 고릴라 인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 인형이에요. 한 손바닥 크기만한 인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퀴즈. 이거는 뭐 파우치, 지갑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건데요. 이건 무엇을 재활용해서 만들었을까요? 차 안전벨트. 오, 정답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거 안전벨트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튼튼할 것 같죠? 디자인도 괜찮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네, 저희 에코파티 웨어리 그 샵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런 재활용하는 일환으로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안 입는 옷 가져오셨죠? 그 옷으로 이런 고릴라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많은 동물들이 많잖아요. 강아지도 있고 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근데 왜 하필 고릴라일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저 위에 권총이 있고 저 옆에 핸드폰이 있고 그 밑에 고릴라가 있어요. 이 세 개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고릴라가 멸종 위기란 거 알고 계셨나요?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고릴라가 왜 멸종 위기일까 하면은 고릴라가 멸종 위기인 이유는 아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죠? 뭐 때문이죠? 네, 핸드폰. 고릴라가 바로 핸드폰 때문에 멸종 위기예요. 핸드폰 때문에? 의아하죠? 고릴라가 왜 연관도 없는 핸드폰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했을까? 사실은 핸드폰 안에 그 탈탄이라는 금속 물질이 들어가는데 탈탄은 콜탄을 정련하면 나오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핸드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상대방하고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끊기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콜탄이 바로 고릴라가 사는 콩고라던가 그런 서식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속 물질을 채굴하기 위해서 고릴라의 서식지도 파괴하고 고릴라도 잡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밀렵이나 주술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이런 자원 채굴. 원래 그쪽이 뭐 콜탄뿐만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라던가 여러 가지 광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무작위한 그 생태계 파괴로 고릴라가 살 곳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귀여운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죠? 그쵸, 똥이죠. 근데 그냥 똥하고 달라요. 다른 점 하나 찾아주세요. 뭐가 다르죠? 맞았어요. 진짜 눈썰미가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똥인데 새싹이 솟았죠. 왜 새싹이 있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고릴라 생각하면 그 영화 킹콩 때문에 고릴라가 굉장히 포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고릴라가 채식동물이라고 해요. 안 믿기죠? 저 덩치에 풀을 먹는다고? 이게 안 믿기죠? 근데 사실은 성격도 굉장히 온순하고 채식동물인데 그 고릴라가
식물을 먹고 나면 그 고릴라의 내장 기관을 통과하면서 그 새싹이 돋는다고 해요. 결국은 기후 변화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릴라를 무자비하게 지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릴라 문제가 국내 환경 문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뭐 고릴라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돼? 우리나라에도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계속 새로운 휴대폰 한 달, 두 달 거치면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계속 개발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핸드폰을 쓰지 않고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 고릴라 지키는 것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할까? 근데 기업에는 우리 자국민도 많이 포함되고 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고릴라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또 우리 소비자, 우리 개인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뭐 고릴라 저렇게 잡혀간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나 밥 잘 먹고 나 잠 잘 자고 있는데 굳이 내가 나한테 피해 주지 않는 이 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일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아까 봤던 사진인데 이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연관이 있다. 이 그물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바다에 어망을 뿌리는 그 낚시망이에요. 네, 낚시망인데 그 실과 실을 엮는 코가 있거든요. 그 코를 그물포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서로 다 개별적이고 연관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이 그물코처럼 다 엮여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뭐 고릴라나 핸드폰이나 저런 뭐 권총이나 이런 게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다 이렇게 엮어져 있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 저 그물코 중심에 내가 있고 나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고릴라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좀 오글거리시더라도 우리가 만들 고릴라가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대요. 우리 힘차게 불러볼까요? 고릴라야! 불러주세요. 아, 너무 쑥스러워서 안 나오네요. 우리 좀 더 크게 불러볼까요? 고릴라! 네, 나왔습니다. 오글거리시죠? 네, 안녕, 나는 릴라씨라고 해. 이름이 릴라씨예요. 우리가 만들 릴라씨인데 이런 멋진 릴라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릴라씨에 대한 의의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남이 입던 옷이나 누가 입던 옷, 헌옷 입혀주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내 아이한테는 조금 더 새 옷을 입혀주고 싶고 이쁜 옷 입혀주고 싶고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헌옷은 계속 늘어만 갈 테고 그래서 그런 잘 팔리지 않는 아동복을 재활용해서 멸종위기 동물인 고릴라를 모티브로 그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린 아이러니하게도 고릴라가 핸드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핸드폰 고리 인형을 만들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앞에 보시면 그 본이 있을 거예요. 고릴라 본이. 그거를 천에다 대고 그리실 텐데 우리 옷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옷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안쪽 면에다가 그릴 거예요. 옷을 뒤집어서 안쪽 면에다 본을 그리고 저 세 번째 그림처럼 한 5mm 정도 여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 이게 창구멍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솜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한 3, 4c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그려주세요. 그리고 얼굴은 원래 부직포를 떼고 실도 떼야 되는데 저희가 다 떼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이게 이쪽 면이 옷 안쪽 면이죠. 그리고 이 안쪽에 되는 게 옷 겉면일 거예요. 이 옷 겉면에다가 얼굴을 가운데 잘 맞춰놓고 홈질을 할 거예요. 이 우리 박음질 돼 있던 이 선을 따라서 홈질을 할 거예요. 이것은 홈질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굴 위에 고리를 두고 다시 덮은 다음에, 덮으면 또 옷 안쪽 면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테두리를 따라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이제 솜을 넣고 우리 아까 남겨놓은 창구멍 그 부분만 다시 바느질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공그르기 하실 줄 아세요? 공그르기 이거 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옆에 미녀 세 분 계시죠? 미녀 세 분이 열심히 도와주실 거예요.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이 미녀 세 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귀여운 한 손바닥 크기만한 고릴라 인형이 완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다 못 만드시면 이 재료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완성하시면 되고, 방법이 조금 잘 모르겠다, 너무 헷갈린다 하시면 여기 블로그 또 그 자료에 있죠. 블로그도 있어요. 여기 블로그 안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은 저희 아름다운 가게가 서울랜드 안에도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 데리고 서울랜드로 소풍 많이 오잖아요. 서울랜드 안에 재활용 체험교육장이 있는데 여기 오셔서 더 다양한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뒷판이 있고 천이 있어요. 그럼 이 천을 요 사이에 붙여놓고 이렇게 자르시면 요런 모양의 엽서가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버려지는 단추도 붙인 거예요. 요거는 펭귄 모양이고, 근데 저희는 지금 고릴라 문양밖에 없죠. 이건 북극곰이고, 이런 식으로 엽서로 사용해도 되고 달력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남는 거는 엽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넣어둔 거예요. 여기서 뭐 시간이 되시면 엽서까지 만들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부터 이게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만들게요. 이거 너무 이쁘겠다. 이렇게 생겨서 오늘은 겉면 여기에다가 얼굴 가운데는 좀 확인을 하셔야죠. 원래는 이거 같이 이렇게 발포성이 되나? 푸른 색깔 고릴라도 있고, 이 앞에 검정 색깔, 이거는 스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신축성도 좋고 잘 늘어나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돋보기도 없는데 막 되게 바느질 열심히 하셨거든요. 눈 아파가면서. 우리 서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